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확 달라졌습니다. 딱 한 가지 행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지요. 찌부듯했던 몸에 활기가 넘치고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어두웠던 얼굴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르신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그 규칙적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매주 두세 번 10분씩 혼자서 하는 자위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위를 망설입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을까? 호르몬이 싹 다 없어지지 않을까? 자위를 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자위는 혼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백지연입니다. 저는 21년째 대학병원에서 노년 성기능 치료센터를 운영해왔어요.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고 시술해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그런데 제가 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자위에 대해 너무 모르세요. 아무래도 자위라는 주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주제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자위에 대해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하는 비밀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저의 오랜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실전적이고 유익하답니다. 그러니까 배운 내용은 꼭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위 어르신과도 배운 내용을 나누셔서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자위에 대한 어르신들의 오해가 무엇인지, 자위가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하는 자위가 100%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특급 비밀을 하나하나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무력감과 우울감을 훌훌 털어버리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위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위가 주는 이로움을 누리려면 먼저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해요. 만약 어떤 오해가 생겨서 매끼 밥 먹는 것을 망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건강한 생활을 하기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자위를 꺼리게 되고 그래서 자위가 주는 여러 가지 이로움을 아예 누릴 수 없게 된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건데요. 어르신들의 자위에 대한 오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많은 어르신들이 자위를 하면 심장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우리 어르신 중에는 고혈압이나 협심증을 앓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특히 그런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부부입니다. 자위를 하면 흥분하게 되고 그러면 심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무리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나온 2023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위할 때 심장이 받는 부담은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자위가 심장에 거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위할 때 혈압은 정상 범위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심장 혈류가 활발해져 혈관 탄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협심증을 앓고 계신 어르신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의사와 상의해 약 복용 시간만 조정하면 자위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74세 박만수 어르신은 15년째 혈압약을 드셔왔어요. 혹시 자위가 심장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어르신의 걱정이 컸지요. 그래서 4주 동안 자위 효과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자위를 하는 동안 가장 높았던 맥박은 분당 115회였습니다. 가장 높았던 혈압은 평소 135에 80보다 조금 오른 152에 85였습니다. 그리고 자위가 끝난 뒤 5분 안에 맥박은 80, 혈압은 138에 82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위가 심장에 주는 부담은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에 굉장한 부담을 줄 거야. 한순간에 뻑가는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후로 박만수 어르신은 복용하던 약을 아침 7시에서 오후 5시로 2시간 앞당겨 먹으셨고 그 결과 두통이나 어지럼 없이
일주일에 3번 자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도 거의 100%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호르몬이 고갈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자위를 하게 되면 10중 8구 정력이 약해질 거다. 남자 구실, 여자 구실 못하게 될 거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많이 할까요? 나이가 들면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요.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위가 남은 호르몬까지 빼앗아 갈 것 같다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연구를 볼까요?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자위를 하면 오르가슴을 느끼게 되는데 오르가슴을 느끼기 전과 후에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순간적으로 크게 분비됩니다. 이 때문에 무기력감이 줄고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어르신들도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다시 처음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점은 자위를 한다고 해서 호르몬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자위를 하면 호르몬이 고갈되기는커녕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호르몬이 폭발하는 강력한 호르몬 샤워를 경험하는 셈입니다. 68세 이경자 어르신은 자위를 하면 에스트로겐이 줄어 뼈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위를 피했습니다. 어르신은 저희 상담을 받고 규칙적인 자위를 해보았는데 이 어르신의 생각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자위 전과 자위 후의 기분 점수도 2배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어르신을 괴롭혔던 두통과 피로감도 확 줄었어요. 자위를 해서 성호르몬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졌나요? 아니요. 그 반대로 성호르몬도 더 잘 분비되고 뼈도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위를 하면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확 늘었다가 한두 시간 뒤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위를 하면 호르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깐 동안 호르몬 샤워를 경험하면서 기분도 더 좋아지고 활력도 더 풍부해지는 겁니다. 72세 최동식 어르신은 테스토스테론이 이미 낮은데 자위를 하면 남은 것도 바닥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도 규칙적인 자위를 하게 하고 4주 후에 혈액 검사와 피로 검사를 해보았지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평균치는 이전 검사와 큰 차이가 없었고 피로 점수는 자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지요? 자위가 호르몬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분비를 높여 몸에 활력을 준 다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요. 자위할 때 우리는 행복 비타민과 근심 진정제를 먹는 겁니다. 자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하는 비타민이고 옥시토신은 근심을 없애주는 마음 진정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좋은 비타민과 진정제를 공짜로 먹게 해주는 자위, 이런 자위를 피할 이유가 없겠지요. 마지막 오해는 자위를 옳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위는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도 있고 하면서도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자위 행위는 사적인 일이라서 공공연하게 여기저기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마치 부부 생활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자위를 한다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요. 자위가 도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위를 하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면 내 편도체가 위협 반응을 일으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분명히 밝혔어요. 자위가 자기 돌봄 행위라고요. 자위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건강권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위생과 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자위를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70세 장은택 어르신은 한때 자위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이 내가 자위를 하는 걸 알면 날 형편없는 할아버지로 여길 거야. 이렇게 자위를 하려고 하면 죄책감이 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 끝까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노년 성건강 강좌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위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정확히 알게 되었지요. 강의를 들은 어르신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첫째, 자위를 할 때 내 몸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시작하기. 둘째, 손과 주변을 깨끗이 정돈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안심 환경 만들기. 셋째, 끝난 뒤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며 잘 돌봤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기. 변화는 한 달도 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자위를 하려면 확 올라갔던 가슴 두근거림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취침 시간이 20분 앞당겨졌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긍정적 마음가짐만 준비하면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노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자기 돌봄입니다. 자, 이제 3가지 오해가 거치셨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위는 단지 해롭지 않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실천하면 내 몸과 마음에 엄청난 좋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5가지 핵심 효과를 확인하시죠. 첫 번째 효과는 혈관과 뇌 활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위 중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흥분과 이완은 마사지처럼 혈관을 자극해 혈류 속도를 높입니다. 하버드 의대가 2022년에 발표한 추적 연구에서는 월 4회 이상 자위를 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경동맥 혈류가 18% 더 빨랐습니다. 관악구에 사는 71세 박순애 어르신은 평소 어지럼증과 손발 저림이 잦았습니다. 주치의가 목의 경동맥 혈류가 약간 느리다고 알려주었지요. 그래서 자위를 하는 게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제 조언에 따라 일주일에 4번 잠자기 전에 10분 정도 자위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후로 한 달 간격으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류 속도가 19% 증가했는데 이것은 빠른 산책을 꾸준히 한 것과 비슷한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박순애 어르신은 이전엔 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100m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2번 쉬던 언덕길을 한 번도 안 쉬고 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손발 저림이 줄어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 평균 5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기뻐하면서 약만 믿었는데 내 손으로도 혈관 운동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위는 약값이 들지 않는 혈관 마사지라고 할 수 있지요. 규칙적인 자위는 혈류를 활발하게 해주어 뇌와 혈관에 신선한 피를 보내고 일상활동까지 한결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2번째 효과는 자위를 하면 무기력이 줄고 에너지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르가슴 직후 분비되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은 기분만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미토콘드리아 활성도를 12시간 가까이 끌어올립니다. 이 때문에 가벼운 산책만 해도 숨이 차던 분들이 활력을 빠르게 회복합니다. 73세 김정자 어르신은 늘 기운이 없었습니다. 시장까지 300m만 걸어도 숨이 차 2번은 쉬어야 했지요. 그래서 제 안내에 따라 일주일에 3번, 취침 1시간 전에 10분 정도 자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4주 뒤에 걷기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걸음수가 27%나 늘었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금방 숨이 차던 것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상 후 피로 점수가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자위는 돈이 들지 않는 무료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3번째 효과는 자위가 스트레스와 불면을 완화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위가 끝나면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1% 낮아지고 멜라토닌은 증가해 잠드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임상 사례에서 밤에 자다가 떼던 일이 잦았던 환자 10명 중 7명이 2주 만에 중간 각성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목포에 사는 69세 각소연 어르신은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잠드는데 40분이 걸리고 새벽에 3번은 깨 늘 피곤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언에 따라 자기 30분 전에 자위를 해보았는데 2주 뒤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야간에 깨는 횟수는 3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아침 스트레스 지표는 79%에서 21%로 줄었습니다. 아침 상쾌함은 2배 올랐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잠자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자위는 밤사이 깨는 횟수를 확 줄여주는 무료 수면 보조제입니다. 네 번째 효과는 남자는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여자는 골반적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사정을 통해 전립선에 고여있던 분비물이 배출되면서 염증과 오열이 완화됩니다. 2018년 미국 비뇨기과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월 20회 이상 사정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비대증과 하부요로 증상 위험이 %가량 낮았습니다. 동시에 여성은 자위할 때 동작이 골반적 근육을 규칙적으로 수축교환시켜 요도 지지력을 높여줍니다. 그 결과 요실금 관련 불편감이 평균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원장안구에 사는 72세 박재은 어르신은 밤에 화장실을 3번씩 가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전립선 비대증 검사 점수가 20점으로 중등도 증상 범위였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월 20회 정도 아침에 샤워하고 나서 5분에서 10분씩 자위를 실천했습니다. 2달 뒤 재검사에서 IPSS가 16점으로 내려갔고 야간 배뇨는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초음파상 전립선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혈액 흐름을 방해하던 우열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밤에 덜 깨니 낮에 졸음이 없어졌다며 계속해서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69세 이정희 어르신은 재채기만 해도 소량의 소변이 새어 걱정이었습니다. 하루에 패드 3장을 사용했고 외출이 꺼려졌습니다. 비뇨의학과에서 골반적 근육 강화가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에 3번 자기 전 10분씩 자위로 골반적 수축교환 운동을 겸했습니다. 한 달 뒤 패드 사용량이 하루 1장으로 줄었고 누워서 기침해도 소변이 새는 횟수가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간단한 압력 검사 결과 골반적 지지력이 약 30% 높아졌다는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외출할 때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하며 생활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5번째,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옅어집니다.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 분비되면서 뇌가 깊은 이완 상태로 진입해 자기 비난 회로가 잠시 멈춥니다. 그 결과 거울 속 자신을 외면하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돌봄 행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위는 약도 돈도 들지 않는 쉽고 빠른 자존감 회복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5가지 변화를 체험하려면 값비싼 기구나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올바른 방법과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 단계를 알아보고 자위를 할 때 3가지 최적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몸과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외래에서 드리는 안전준비 체크리스트 5가지를 순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과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평소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이 있다면 자위하기 전후 혈압과 맥박을 제어 안정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면 복용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주치의와 상의해 두세요. 두 번째는 복용 약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베타 차단제, 항우울제, 전립선 약처럼 성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은 의사와 상담하여 용량이나 복용 시점을 조정하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고 윤활제를 적당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과 손톱을 깨끗이 씻고 일회용 물 기반 윤활제를 소량 사용하면 자극과 마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리콘이나 의료용 소재로 만든 제품을 고르고 사용 후에는 미온수와 중성비누로 씻어 자연 건조하세요. 네 번째는 안전한 자세를 취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허리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의자나 침대를 선택합니다. 미끄럼을 막기 위해 방석이나 작은 쿠션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또 노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조명을 살짝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배경음으로 틀어두면 신체 긴장이 빨리 풀립니다. 5번째는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밝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2-3번 반복해 맥박을 안정시키세요. 그리고
이 시간은 내 몸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긍정적 자기 대화를 짧게 되뇌면 죄책감이 생길 틈이 줄어듭니다. 체크리스트가 끝났다면 이제부터 자위할 때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3가지 자세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한 의자 자세입니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의 등을 완전히 기댔고 발바닥은 평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 자세는 허리 디스크 위험이 낮고 혈압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작아 심혈관 환자에게 특히 안전합니다. 팔걸이에 팔을 올려 어깨 힘을 빼면 손목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옆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침대나 소파의 옆으로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이완되면서 골반저 근육 수축과 이완을 느끼기 쉽습니다. 남성은 한쪽 다리를 약간 들어 전립선 자극 지점에 접근하기 편하게 하고 여성은 허벅지 안쪽의 긴장을 낮추면 감각 집중이 쉬워집니다. 세 번째, 반쯤 기대기 자세입니다. 큰 쿠션 2개를 허리와 목에 겹쳐댄 뒤 45도 정도로 기대어 몸통을 높이면 호흡이 여유롭고 복부 압박이 적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때 무릎 아래에 작은 방석을 놓아 다리를 살짝 올리면 정맥 순환이 원활해져 오르가슴 후에 회복이 빨라집니다. 모든 자세에서 공통으로 기억할 점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 패턴을 유지해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하고 과도한 힘이 들어갈 때 바로 멈추어 신체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외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와 자극을 높이거나 완화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심혈관과 전립선 골반저 근육에 긍정적 자극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당뇨나 고혈압으로 체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횟수보다 회복 시간을 길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도구를 사용해도 될까요? 실리콘이나 의료용 등급 소재로 만든 제품은 위생관리만 철저히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건조감이 있다면 물이나 알로에가 있는 윤활제를 소량 써주면 피부 마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혈압약이나 전립선 약을 복용 중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효가 가장 강한 시간대를 피해 자위를 시도하고 중간에 어지럼이나 호흡 곤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복용약과 자위 시점은 주치의가 알려주는 안전 구간을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작은 팁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각을 높이고 싶다면 손끝 온도를 먼저 올려주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손을 30초 정도 감싸면 혈액이 몰리며 촉감이 섬세해집니다. 반대로 자극이 너무 강하면 숨을 6초 이상 길게 내쉬어 몸의 긴장을 확 풀어주면 흥분이 부드럽게 완화됩니다. 올바른 자위는 신체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와의 친밀감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몸의 반응을 잘 아는 사람은 의사소통이 쉬워서 부부관계에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부끄러움 대신 솔직한 대화가 열리고 정서적 유대가 깊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 친밀감이 깊어진 실제 상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남양주에 사시는 68세 박영수 어르신과 66세 김미자 어르신 부부는 결혼 40년 차였습니다. 두 분 모두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건 좋아요, 그건 좀 불편해요 같은 말을 직접 하기에는 많이 어색해 하셨죠. 손을 잡는 일도 한 주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먼저 각자 자위를 통해 내 몸이 편안해지는 부위와 속도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간단히 메모에 서로 교환해 보세요. 두 분은 일주일에 2번씩 자기 전에 10분 정도 혼자 시간을 가졌고 느낌을 짧게 적어 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4주가 지나자 식탁이나 산책길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주당 2번으로 늘었고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볼을 맞대는 스킨십도 일주일에 7번으로 많아졌습니다. 부부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두 분 모두 5점에서 8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오해를 걷어내고 5가지 핵심 효과와 3가지 최적 자세,
그리고 실전 팁을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건강한 노년 여정을 함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뇨기과 전문의 백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